지구상 최고의 팀이라고 불리는 맨체스터 시티가 3경기 연속 무승에 이어서 15라운드에서는 아예 패배까지 하면서 1위 아스날과 6점 차까지 벌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토트넘에게도 희소식이죠. 맨체스터 시티는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초로 4연속 우승을 도전하고 있는 시즌인데 지난 시즌 트래블을 달성했던 전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과르디올라 감독이 자신감이 차 있었는데 어떻게 맨시티는 패배를 해버리고 말았을까요? 아니 어떻게 아스톤 빌라가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이 대형 사고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시티는 3일전 14라운드에서 토트넘을 상대할 때 후반전부터 의외로 밀렸고 체력적으로도 지쳐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홈경기인데도 말이죠. 그렇다면 아스톤 빌라 원정을 떠날 때는 체력 회복이 관건이고 선수의 변화도 필요할 수밖에 없죠. 12월 프리미어리그 경기 자체가 많은데다가 그 사이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까지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맨체스터 시티는 스케줄 관리가 가장 중요할 텐데 라인업이 공개되었을 때 과르디올라가 심한 변화를 주었습니다. 명단에 홀란만큼 중요한 미드필더 로드리가 빠졌고 왼쪽 윙어들 도쿠, 잭 그릴리시도 빠져 있었습니다. 아스톤 빌라 원정인데 이렇게 무시해도 되나 싶었죠. 그런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로드리와 잭 그릴리시는 토트넘전에서 경고 5장을 완성하면서 한 경기 출장 정지가 되어버렸고 도쿠는 토트넘전에서 무리했는지 부상으로 이탈했습니다. 그럼 맨시티도 전력이 급감한 건데 마포가 빠진 맨시티는 어떨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래도 홀란, 필포든, 알바레즈, 베실바 등 공격진은 매우 좋은 맨시티였고 오히려 수비수 5명으로 세워버렸습니다. 그바라디올, 디아즈, 카일 워커, 아칸지, 스톤스까지 아칸지, 스톤스가 미드필더 역할을 하기도 했다지만 이 정도면 카라바오컵 출전 경기 아닌가요? 아스톤 빌라는 토트넘을 상대했을 때 라인업에서 딱 한 명만 바뀐 베스트 라인업이었습니다. 그놈 기억하세요? 벤탄쿠르 또 환자 만들었던 캐시, 이놈의 캐시라는 선수가 빠지고 텔레만스가 출전했습니다. 아스톤 빌라는 이제 리그 3위까지 올라있는 만큼 강팀 대우로 선수 명단을 읊어보겠습니다. 아르헨티나 국대 골키퍼 마르티네스, 콘사, 실바, 토레스, 디뉴, 베일리, 카마라, 더글라스 루이스, 맥긴, 틸레만스, 와킨스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아스톤 빌라는 홈 13연승이란 대기록을 달성할 정도로 홈에서 매우 강한 팀이었습니다. 하지만 맨시티에게는 매우 약했고 특히 아스톤 빌라 감독인 에메리 감독은 단 한 번도 맨시티전에서 승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선발 출전 선수들로만 비교해도 몸값은 맨시티가 압도를 하기 때문에 홈에서 강자 아스톤 빌라와 전력의 70% 맨시티가 붙는 경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죠. 아스톤 빌라는 맨시티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맞불 작전을 펼쳤고 여전히 라인을 끌어올리는 맨시티다 보니까 전반 5분에 실점 위기를 바로 당해버립니다. 골라인에서 단 2번의 패스로 맨시티 라인이 붕괴되면서 베일리에게 단독 찬스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베일리의 슈팅도 그리 위협적이지 못했고 에데르손도 잘 막아내면서 맨시티는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 두 팀은 무슨 훈련하는 것도 아니고 축구 경기장을 서로 3분의 1만 쓰듯이 경기를 했는데 양팀 모두 라인을 올려버리니까 일어난 현상이었습니다. 여기선 패스 실력이 뛰어난 팀이 무조건 승리하게 되죠. 센터백과 공격수 간의 간격이 10m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게 유지되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맨시티가 위기를 넘긴 후에 5분 뒤 바로 반격이 있었는데 그바라디올이 포든에게 패스를 해줬고 포든이 드리블로 혼자 휘졌더니 최전방 홀란에게까지 완벽하게 연결해버립니다. 그리고 홀란의 왼발에 제대로 걸렸는데 이 골키퍼가 선방을 했고 이어서 세컨볼을 베실바가 다시 홀란을 겨냥해서 크로스를 올렸는데 홀란의 완벽한 헤딩을 또 골키퍼가 슈퍼 세이브를 해버렸습니다. 단 4초 만에 2번의 골에 가까운 슈팅을 날렸지만 모두 날아가 버립니다. 혼란의 실력이 제대로 들통난 거죠. 전반 10분에 이 기회가 골이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후 남은 경기 시간에 맨시티는 슈팅 자체가 제로였습니다. 그럼 아스톤 빌라가 잠궈버린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아스톤 빌라는 전반에만 슈팅을 13개를 때리면서 축제의 분위기였고 전반 막판에 득점도 했는데 하필 득점 직전에 크로스가 골라인 아웃이란 판정이 나오면서 취소되었습니다. 점유율 자체는 비등했지만 누가 봐도 아스톤 빌라가 우위였습니다. 맨시티는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맨시티 같지가 않았습니다. 볼을 뿌려줄 미드필더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 로드리가 없다는 게 매우 뼈아픈 상황인데, 참고로 맨시티는 로드리가 빠진 모든 경기에서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변화를 주고 싶어도 교체할 수 있는 자원이 너무 없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코바치치, 아케 2명 알고 있습니다. 양팀은 후반전에 교체 없이 다시 그대로 붙었는데 과르디올라는 정말 답답했을 겁니다. 다시 3일 쉬고 주말 리그 경기를 또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풀타임을 뛰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수비수 5명이나 넣었다면 다재다능한 베실바를 로드리 역할로 두면 어땠을까 했는데, 양팀의 득점이 없자 과르디올라 감독은 알바레즈와 니코 루이스를 교체하고 코바치치와 잘 모르는 한 선수를 투입시켰습니다. 그리고 5분 뒤에 신예 선수, 또 모르는 선수를 투입시켰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스톤 빌라는 먼저 선제골을 넣어버립니다. 후반 73분에 베일리 슈팅이 맨시티 수비수 맞고 굴절되면서 골이 되어버린 겁니다. 행운이라고 하기엔 과정도 너무 좋아서 아스톤 빌라의 완벽한 득점이라고 하고 싶네요. 아스톤 빌라는 선제골 넣으면 무조건 승리하는 팀이었습니다. 토트넘도 이 부분만큼은 좀 배우자. 빌라파크는 열광의 도가니였죠. 수년 만에 맨시티를 이길 수 있는 광경을 본 거니까요. 거기다 더글라스의 골대를 맞는 슈팅도 나오고 그냥 맨시티는 게임도 안 됐습니다. 진짜 순간순간 혼란이 있긴 한 건가 찾아보기까지 했습니다. 혼란은 수비 가담 아예 없이 가장 위쪽에 있었다 보니까 카메라 앵글에서 거의 벗어나 있었고 볼도 전달되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맨시티는 15라운드 만에 3패를 겪게 되고 오히려 아스톤 빌라가 맨시티를 순위 역전해버렸습니다. 토트넘은 홈에서 웨스트햄전을 승리하면 맨시티와 승점 동점이 되고 상위권 싸움을 여전히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번 15라운드에서 살라, 홀란 모두 골을 추가하지 못해서 손흥민에게도 기회가 생겼습니다. 우선 빅클럽들이 이런 상황들이 생기게 되면 정말 막판에 알 수 없게 됩니다. 천하의 맨시티도 부상과 출전 정지 같은 상황이 생기면 이런 결과를 낼 수밖에 없다는 것. 현재까진 리버풀, 아스날이 잘 나가고 있지만 분명 찾아옵니다. 리버풀은 최약체 셰필드를 상대로 반다이크가 선제골을 넣고 후반 마지막에 추가 득점까지 나오면서 2대0으로 승리했는데 심판 판정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셰필드는 잘 싸워줬거든요. 맥알리스터가 부상이 심했는지 오랫동안 쓰러져 있었는데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빅매치 맨유, 첼시 경기가 있었죠. 정말 팽팽하고 첼시도 득점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공격수들이 날려먹었고 맨유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갑자기 잘해요. 페널티킥 실축이 있었는데도 2골을 넣으면서 2대1로 승리했습니다. 첼시를 상대로 슈팅을 무려 28개나 때려버렸습니다. 맥토미니 홀로 2골을 넣어버리면서 스트라이커들 다 필요 없다는 걸 시해버렸습니다. 맨유가 정말 도깨비 팀이네요. 맨유는 토트넘과 승점이 같은 상황입니다. 맨유가 깊어지는 상황이 일어나면 곤란하거든요. 역대급 치열한 상위권 순위 경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맨유는 챔스 탈락이 유력한 상황이라서 그럼 토트넘과 마찬가지로 리그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리산드로 바란도 돌아오게 되고 신경이 쓰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토트넘 경기가 있습니다. 맨시티 빼고 경쟁팀들이 모두 승리한 만큼 토트넘도 보여줘야죠. 곧 엔지 감독 인터뷰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